뭐 이것저것 다 떼고 해도 200억은 훌쩍 넘는 차익을 우와. 네, 받으셨고. 그럼 현금 10억이 있다. 네. 론 없이. 네. 빌딩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얼티 코리아라는 중개법인 회사에서 빌딩 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경 수석팀장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연예인 빌딩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연예인분들이 이제 빌딩 매입하면 이제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빌딩 매매 네, 전문이신 빌딩. 거네요. 네네, 빌딩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빌딩 투자 잘한 연예인들. 아, 제 픽으로. 팀장님 픽. 이제 약간 부동산 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제 유명한 서장훈 씨, 서정훈 씨. 네, 또 싸이 씨, 또 뭐 권상우 씨, 뭐 송승헌 씨도 있고, 뭐 하정우 씨, 전지현 씨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한 두 분 정도. 전지현 씨랑 권상우 씨. 네, 그 중에서도 정말 권상우 씨는 저는 좀,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이때쯤에 이제 야타 분당에 있는 부지를 하셨어요. 부지를 사시고 직접 신축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 첫 이제 투자다 보니까 대출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매입을 하신 게 이제 청담동, 또 성수동, 등촌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가치로 뭐 따지면 엄청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현금 얼마 없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성수동은 매입을 하셔서 직접 쓰세요. 세차장으로 쓰고 계시고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직접 하고 계시고 또 등촌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3,800평 정도가 되거든요. 다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걸 직접 다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청담동 건물 얼마 전에 매각을 하셨지만 이제 이런 정도로 정말 그 연도마다 다 투자를 정말 하시고 또 거리낌 없이 그냥 싼 거면 다 매입을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권상우 씨가 대략 추정하기를 매각 차익을 얻은 거예요? 아직 그 판 건물은 청담동 건물밖에 없는데 이제 그 차익은 막 크진 않고요. 한 2, 30억 정도가 됐지만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는 1,500억 정도는 되지 않나.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대출을 또 많이 받으셨어요. 성수동 거는 80억을 사면서 30억으로 사셨고 대출 50억. 50억이 대출이 네, 50억 대출 받으셨고 등촌동 거는 280억짜리를 사면서 한 40억 정도 쓰신 거죠. 240억을 대출 받으셨으니까. 240억 대출. 네네. 그런데 두 개 가치를 따졌을 때 성수동은 대략 한 500억 이상이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등촌동에 있는 건 700억 이상 가량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타동에 있는 건 한 200억에 300억 사이 정도로 수정했을 때 거의 한 1,500억은 그냥 하고 있다. 이상 웃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정말 좋아하시고 하시지만 대출이 얼마 없어요. 다 현금. 현금. 삼성동에 300 얼마짜리 또 매입하셨을 때도 다 현금. 예전 기획사 대표님이나 매입하신 것도 현금. 현금. 대부분 현금으로 사시고 얼마 전에 또 505억짜리 등촌동 건물 매입하실 때 그때 대출을 좀 받으셨고요. 스토리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처음 건물이 학동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셨었거든요. 학동역에 있는 건물은 임차인이 한 5분? 세입자가 5분 정도 이제 있던 그런 건물을 매입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임대 관리에 좀 부담을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매입했던 게 이제 이촌동에 있는 스타벅스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건물에. 그 다음에 삼성동에 있는 고깃집 하나 들어가 있는 네, 부지예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매입한 게 등촌동에 있는 LG 베스트샵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임대 관리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또 임차인과의 분쟁 이런 것도 좀 리스크잖아요. 공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학동역 이후로는 다 단일 임차인 건물만 매입하신 걸로 봐서는 좀 약간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성향이 권상우 씨의 케이스와 전지현 씨 케이스가 좀 많이 다르죠. 네. 전지현 씨는 부동산 투자자이고 권상우 씨는 거의 부동산 업자. 그 정도로 이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한 투자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리스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네. 팀장님이 뽑은 두 번째 누구예요? 저는 이제 싸이 씨도 잘하신다라는 게 그분 또 신축을 또 하셨거든요. 아, 싸이 씨도 신축하셨구나. 네, 신축을 하셨기 때문에 신촌에 있는 정말 메인 위치에 요지에 있는 건물도 사셨고 또 신사동에 있는 건물도 땅을 사서 뒤에 있는 짜투리 땅을 또 샀어요. 주차장을 내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스킬인 건데 그렇게 하셨고 또 한남동에 있는 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스타벅스를 맞추셨고. 우와, 네, 스타벅스. 네, 그래서 싸이 씨도 참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매각 차익을 좀 많이 좀 거둔 그런 네, 연예인을 꼽으면 누가 있어요? 최근에 또 매각을 하신 이제 정지윤 씨, 네, B 씨가
2008년도에 168억에 땅을 사셨다가 한 7, 80억 정도의 신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다 지으셨어요. 직접 쓰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495억에 와. 하신 겁니다. 뭐 이것저것 다 떼고 해도 200억은 훌쩍 넘는 차익을 받으셨고. 그래서 연예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나 봐요. 대박이다. 저희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연예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매입을 하신 게 개인 명의는 아니에요. 법인으로 대출을 하게 됐을 때는 추가로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있어요. 개인 명의로 했을 때는 정말 이 건물 담보 아니면 개인 신용밖에 없게 되는데 법인으로 했을 때는 룸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분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긴 하죠. 대출 받을 때는. 네. 그다음 꼬마 빌딩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꼬마 빌딩이 뭐예요? 꼬마 빌딩이 뭐 정말 편하게 생각하면 작은 빌딩인 건데 이 개념이 뭐냐면 사실 2010년 뭐 초중반 때 뭐가 유행했냐면 갭 투자가 엄청 유행했어요. 유행했죠. 네, 네. 아파트 갭 투자 막 2천만 원으로 막 전세 낀 거 사서 막 한다라는 게 유행했는데 그때는 약간 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커뮤니티도 뭐 있고 했는데 거기서 빌딩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네, 왜냐면 건물주는 약간 어나더 레벨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건물주가 된다고. 맞아요. 간물주. 그렇죠. 네.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그 투자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만 있어도 대출받고 하면, 이 정도 작은 건물을 살 수 있다. 작은 건물에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뭐 몇 평, 뭐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관념적인 개념인 거죠. 사실 지역마다 다르고 소득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남으로 좀 한정을 한다면, 강남은 한 50억 내외에서 한 100평가량의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이제 뭐 기준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현금 10억이 있다. 론 네네. 없이. 네. 빌딩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네, 중요한 내가 10억이 있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가 또 중요해요. 수입이. 네. 왜냐면 지금 현재는 좀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지금 대출 받으려면 5% 이상은 기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10억 빌리면 한 달에 400 정도가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내 생활비 다 떼고 해도 400이 남아야 된다는 건데 소득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냥 은행 이자 정도 겨우 세이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20억에서 30억대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개인으로 하면은 은행에서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둘 중에 뭐가 나을지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법인으로 하는 게 무조건 이제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본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내가 얼마짜리를 투자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50억짜리 산다라고 하면 우선 은행에서 원하는 건 10% 정도는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네. 매매가에 10% 정도는 10%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자본금 5억을 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2억, 3억 수준에서 절충을 하고 정말 1억으로도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본금이 낮고 임대 수익이 그만큼 안 나오면 그 결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본 잠식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10억 가진 사람이 네. 이제 대출 없이 지금 빌딩을 사고 싶다. 네. 그럼 어느 지역을 봐야 되고 뭘 좀 주의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사실 우선 저는 무조건 서울권을 추천을 드리는데 서울 내에 있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경기도 쪽도 좋은 상권이 있어요. 또 약간 투자 유망 지역이 있기도 하고 내가 팔 때 그냥 서울을 더 쉽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현금으로 받고 싶을 때 바꿀 수 맞아요. 있어야지 돈인 건데 내가 산을 막 500원짜리 산을 하나 갖고 있어요. 팔 수가 팔 수가 없잖아요. 없어. 네, 그럼 돈이 아니거든요, 막상. 물론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확 팔 수 있는 물건은 그래도 서울 지역에 있어야 좀 더 수월하다, 황금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그냥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네. 리모델링 같은 걸 하는 게 좋은 건지. 저도 이제 이 케이스는 딱 말씀을 드려요. 신축을 네. 해보셨냐? 네, 안 해봤다라고 하면 그냥 리모델링이나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좀 갖춰진 건물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우선은 건축비가 너무 올랐고 지금 신축은 정말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또 인허가에서도 정말 힘들거든요. 또 꼬마 빌딩으로
소액대 건물로 이제 그 토지를 사서 신축하시려고 하는 분은 대부분 그 주거지예요. 네, 주거지에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민원이 약간 수명이 한 5년은 깎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국인들은 대출이 되게 잘 된다고 들었어요. 뭐 90%, 80%까지 대출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많이 사고, 네네. 뭐 아파트도 많이 사고 뭐. 사실 중국인들 그 대출에 대한 거는 한국에서는 똑같아요. 한국 시중은행 있잖아요. 시중은행에서 중국인 대출을 받으면 결국 내국인이랑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이제 뭐가 그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못 하냐면 해외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현금으로 사는 거죠. 그거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국인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아파트나 건물을 샀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가 이렇다 할 뭐 움직임이 있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이 뭐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시중은행에서는 내국인과 중국인이 거의 똑같다. 네, 똑같은 LTV랑 DTI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인은 부부가 아파트 하나, 2개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잖아요. 1가구 2주택이 네, 되니까. 근데 외국인은 뭐 남편분이 하나 가지고 계시고 아내분이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이제 1가구 2주택이 안 되는 거죠. 네. 1가구 개인으로 취급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도세에서 좀 약간 차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가 네네.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렇죠. 스타벅스가 건물을 매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다 100% 임차로만 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외국계 기업이고 그래서 그런가? 사실 이게 국제 스타벅스 본사 방침이에요. 예, 어디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이 네. 스타벅스 법인, 해외 법인 있잖아요. 거기 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순수 이제 스타벅스 이마트, 맞아요. 신세계와 맞아요.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스타벅스를 또 이제 뭔가 직접 땅을 사서 뭐 임차를 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리츠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건물주들이 스타벅스를 되게 임차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임차인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말씀드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스타벅스에 있는 개발팀 있잖아요. 네. 거기 인맥을 동원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가야지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 물론 이제 가운데 뭐 그 컨설팅 해주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들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좋은 입지가 아닌 이상 바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좋은 입지면 솔직히 전화 한 통이면 다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맥을 동원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이고 네, 좋은 방법입니다.